그래서 1년짜리 채권을, 만기가 1년 있는 채권을 1년 동안 보유할 때는 뭐 중간에 금리 움직이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5년짜리 채권을 내가 5년 동안 다 보유를 한다. 만기까지의 기간과 홀딩 피리어드가 보유 기간이 똑같으면은 그 채권 수익률과 일투 머추어리티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보유 기간은 짧은데 만기까지의 기간이 채권의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이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정도는 만기가 길수록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요지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보유 기간은 짧은데 만기가 긴 채권을 잠시 보유할 때 생기는 위험이고, 이거는 보유 기간은 길 때, 내가 한 10년 동안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5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5년이 만기가 되면 5년 후에 또 5년짜리 채권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갈아탈 때 금리가 높은 게 나한테 유리해요. 그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재투자 위험은 언제 생기냐면 보유 기간이 길 때,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은 만기가 짧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5년짜리 채권을 지금 사갖고 있는데 5년 후에 또 5년짜리 채권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 금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이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는데, 그때 금리가 높아서 높은 채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나한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갈아탈 때 높아지면 게인이고 낮아지면 로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우스갯소리로 이 채권도 그때 위험 그 팩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딩 피리어드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금리가 나한테 낮은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높은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콘텍스트에 맞게 잘 따져라. 일반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duration 하면은 영어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duration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DU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uration은 기간입니다. 기간. 근데 아까 채권의 만기 효과 얘기를 했었죠. 만기 효과라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 위험에 어떻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금리 위험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duration이에요. 그러니까 duration의 의미가 기간인데 보통 채권은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쿠폰 효과까지도 고려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기 효과를 쿠폰 이펙트까지도 고려해서 그 쿠폰 이펙트를 가중 평균한 기간이 바로 duration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uration은 뭐다? 쿠폰 이펙트를 고려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일종의 기간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그게 공식입니다. 이 T라고 하는 게 기간이에요. T라고 하는 게 기간인데 T 곱하기 쿠폰 이펙트를 고려한 어떤 웨이트를 주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게 쿠폰 이펙트를 고려한 가중치예요. 그래서 그 웨이트를 준 다음에 이 기간을 다 합한 겁니다. 그게 duration이에요. 이 웨이트가 뭐냐면, 이 가중치가 뭐냐면 쿠폰의 현재 가치를 채권의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가중치예요. 그 duration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말이죠.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조금 있다가 이거 제가 체인지를 다음 페이지에 가서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큐폰 이펙트까지 고려한 보다 정확한 개념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듀레이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금리가 변할 때 채권의 그 가격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가 만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듀레이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할 때 어떤 채권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채권 가격의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바로 듀레이션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탄력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lasticity. 채권 가격의 금리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 듀레이션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채권이 듀레이션이 크다. 그 의미는 뭐냐면 금리가 변할 때 그 채권은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변할 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한다? 듀레이션이 크면 많이 변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변할 때 많이 변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듀레이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듀레이션은 기간뿐만이 아니라 큐폰 이펙트까지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금리 변동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듀레이션이 작으면 어때요? 채권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듀레이션을 지금 조금 전에 이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이 글쎄요. 이 공식을 알면 좋은데, 몰라도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일종의 그 큐폰 이펙트를 고려한 가중평균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 예제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만기는 10년 아니에요? 그리고 큐폰을 10%씩 주는 그런 채권이 금리가 10%라고 가정하고선 듀레이션을 계산했더니 통상 듀레이션은 큐폰을 주는 경우 만기보다 짧게 나옵니다. 6.7850이 지금 나왔습니다. 6.7850. 이게 잘 안 지워지는데. 6.7850이 나오고, 듀레이션 개념을 제가 여기다가 차트에다가 그냥 엎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렛대라고 아시죠? 어떤 채권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0%의 큐폰을 준다. 그러면 원금은 1000이다. 그럼 원금 1000. 그러면 10%면 원금 1000에 대한 10%면 100이 되겠죠. 그럼 매년 1년, 2년, 3년 해서 쭉 해서 10년까지 100씩 이렇게 이자를 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100원짜리 동전을 쌓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는 다 똑같아. 무게는. 그럼 동전을 여기 큐폰 100 줄 때 이렇게 100만큼 쌓고, 2년째 100만큼 쌓고, 3년째 100만큼 쌓고, 10년째는 이자 100 플러스 원금 1000만큼 쌓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고 이게 지렛대를 어디다 놓으면은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요쯤에다가 이렇게 지렛대를 받쳐놓으면 이게 균형이 딱 이루겠죠. 큐폰의 무게, 그 다음에 원금의 무게 해가지고 균형 잡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까지의 요 길이, 요게 듀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듀레이션은 큐폰을 이렇게 동전을 쌓는데 이자 원금까지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의 흐름을 동전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중간에 무게중심의 위치, 그게 듀레이션이에요.